네, 안녕하세요. 태평양 인문단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쁘시죠? 저는 DJ들에게 묻고 있는 건데. 아, 아, 예. 예. 간만에 좀 바빠요. 바빠졌습니다. 네, 네. 바쁩니다. 연말에 바빠요. 네. 바쁘죠, 연말이라. 네. 네, 저도 무척 바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 우리 라디오를 챙겨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자 수도 좀 맞습니다. 늘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들 바쁘지만 우리의 라디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쉼표가 되어주고 싶은 라디오, 태평양 인문단 20회, 오늘도 시작합니다. 태평양 인문단 20회, 이번에는 2025년 결산, 그리고 2026년 기대와 전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연말이 되면 하는 주제죠. 우선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오프닝 때 벌써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살짝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가운 목소리의 주인공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죠.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해요, 문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떠나 있었지만, 예. 네. 얼추 잘 마무리가 되고, 예, 돌아왔습니다. 제가 잠시 빠져있는 사이에, 청취자가 좀 늘어가지고. 문제기 없다고 아쉬워하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댓글에. 그런가요? 나 왜 이렇게 댓글을 본 기억이 없지? 그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네네. 아무튼, 제가 빠져있는 사이에 또 저희 방송을 알게 돼서 듣게 되신 분들, 처음 이제 만나는 그렇죠. 건데. 새로운 구독자들에게. 네네네.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복귀한 만큼 좀 열심히 하고, 좀 방송에 좀 더, 소금과 같은 역할을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언제부터 이제 좀 빠졌는지 제가 이번에 복귀에 맞춰서 좀 보니까, 우리들이 배우들이 연기력을 따졌던 특집이 있었잖아요. 연기력 탑5. 예. 그때 게스트와 함께 했었던. 예, 그때 네네네. 게스트까지 함께 네. 넷이서 했었던 그 회차가 그 문제에 참여했던 마지막 회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 방송일 기준으로 하면 벌써 한 6월이 일이던데, 한 지금 녹음일까지 하면은 거의 반년 만에 인 건데,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네. 저 생각보다 느낌은 한 몇 개월, 한 7, 8개월? 한참 전에 빠졌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또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먼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즘 다시 찌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래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컴백 소식,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매해 연말 되면 우리 결산을 했었는데, 태문단 결산할 때 마찬가지로 내년에 대한 전망도 하는데, 그 전망 우리 어떤 기대와 전망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예상이랄까 들어맞는 부분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트럼프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또 당선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당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지난 방송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할 이야기랑 겹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뀌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자, 좀 개인적인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크게 나아갈 건데, 첫 번째 질문. 개인적으로 2025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먼저 코벨이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두 분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화상으로 같이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뒷배경에 관심도 없겠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올해 2세를 했습니다. 예. 2세를 했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결혼도 안 벌써, 하신 것 같은데 2세를 벌써. 결혼 얘기를 못 들었은 것 같았는데. 2세 아니고요. 이사를 했고요. 네. 예. 제 의지로 하게 된 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작년 연말에 저희 이제 특집과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러운 좀 퇴거 통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세입자가. 하지만은 저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그 집에 이미 15년 이상 살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변화의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시점이라서 그냥 집을 열심히 알아봤고요. 한 2주 동안에 거의 뭐 50개 가까이의 매물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예. 죽을 맛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그 집을 구했고요. 뭐 다르지 않 그렇게 저번에 살았던 집에서 그렇게 먼 곳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같은 구 안에 존재하는 집이긴 해서요. 그리고 생활 반경이 그렇게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가요? 새로운 집은? 교통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죠. 아무래도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교통이 좀 불편해진 거는 있는데요. 어떤 동네 자체의 만족도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은 뭐 대학 때부터 살았던 집이라서 좀 그냥 대학가의 원룸촌이었다면은 여기는 정말 어떤 주택가나 어떤 빌라들이 있는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나 그런 분위기도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좀 더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가장 제가 작년 한 해 올해 초에 걸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쪼록 이사한 곳에서 뭔가 새로운 이 몰랑몰랑한 로맨스를 만들어서 2세까지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오늘의 뭔가 발음이 안 좋았던 게 복선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너무나 좋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때요? 큰 변화를 가져온 일 한 가지 선정하자면? 저는 최근에 한 지금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일을 다시 쉬고 있다가 다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한 작년 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일을 그만두고 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아주 좀 제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게 기회가 되어서 일을 저번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적응은 되었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들 아시겠지만 일을 안 하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하고 줄어가는 통장 잔고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또 저희 나이대에서 그러면 살짝 위축이 돼요. 약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그동안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간 씀씀이나 이런 게 좀 커진 상태여서 맞습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더 줄이면 사람이 아닌 분이다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죠, 그죠? 아니 뭐 그럴 저는 이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게 그렇군요. 가볍게 근데 이게 그걸 일상생활에서 매일 느끼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 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하던 거를 그냥 손이 몇 번 갈까 말까 이런 경우가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다행히 또 운이 좋게 다시 좀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가지고 뭐 올해 개인적으로 2025년에 가장 큰 변화라면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연말부터라면 한 7, 8개월 만에 재취업인가요? 네, 그렇죠. 좀 원래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늘어져가지고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그렇죠. 네네 이게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모든 거는 결국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 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좀 불안해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일은 잘 풀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업종 그대로 다시 취업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라서. 근데 또 오랜만 일을 하는 거라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하던 일이긴 하지만. 적응이 시간이 필요하죠. 네네.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어서 적응을 빨리 했습니다. 팀원들이 중요하죠. 제가 지난달에 사실 한국에 들어가서 두 분 다 만남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재기야 명함을 줬었는데 그때 명함 받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라디오와 함께 직장 일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5년의 큰 변화는 저는 이거를 꼽고 싶네요. 제가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2해 정도 만으로는 1년 정도인데요. 한 1년 정도 우리나라 청년을 도울 수 있는 멘토가 됐습니다. 제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참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 한국 사람들 정말 일 잘한다. 깔끔하게 하고 성실하고 진짜 세계 어디 내놔도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각 여러 나라에서 온 일꾼들을 보잖아요. 근데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일 잘하는데 해외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길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맞닿고 선정이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활동을 할 텐데요. 저는 앞으로 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뭐랄까 뚜렷하게 좀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라디오와 이 앞으로 그런 강연 쪽에 일을 좀 앞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힘을 좀 많이 줄 계획이고요. 이 멘토 역할도 열심히 수행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멘토링을 하면서 어떤 강연, 뭐 혹은 라디오에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강연을 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연을 한 적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좀 아직 없군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제가 무료로 일단 강연을 좀 나갈 생각이어서 제가 한국에 잠깐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에 들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여러 군데 컨택을 했는데요. 좀 갑작스럽게 좀 제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좀 이번 새로운 연도에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프라인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면 뭐 2명, 3명 상관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일단 작게 좀 시작해 볼 계획입니다. 꼭 한번 작게나마 결실을 맺는 걸 좀 보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국외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작년에는 한강, 우리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엄청난 큰일이었죠. 그리고 우리 23년 마지막에 녹음하고, 24년, 녹음하고, 마지막에 이제 개엄까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기억까지 발생했었는데요. 올해 작년에 비하면은 조금, 뭐랄까요, 타격감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 올해 가장 큰, 어떤 이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와 사건, 제가 먼저 생각한 거는 일단 국내로는 아무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가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4월 4일이었죠. 4월에 제가 그때 밴쿠버에서 그 아내 허락을 받고 1박 2일 그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서 술을 한잔 하러 술 마시러 밴쿠버까지 갔어요. 가서 먹고 토하고 다음 날에 막 이렇게 빌빌빌 대면서 그때 이제 뭐 그 탄핵이 인용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을 유튜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술에 꼬라서.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인용되는 것까지 제가 봤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저는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걸 유튜브에 보면서 그때 학교 다녔을 때인데, 이런 뭐 순간이 있나,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일을 또 겪게 되고, 또 캐나다에 있을 때 겪게 돼가지고, 감회가 새롭다 할까요? 어쨌든. 해외에서 보는 기분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제 현장 분위기 같은 영상도 꼭 보는데요. 현장 분위기 볼 때마다 저도 같은 뭐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제일 작년 하면은 올해죠, 사실. 올해 가장 큰 사건은 우리나라 사건 이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곧장 이어서 뭐 다시 대선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을 했는데요. 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외 뉴스 하나 제가 뽑자면 조금 어려웠다가 이걸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선정한 해외 이슈는 이 K-pop 디몬 헌터스의 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 열기를 쉽게 느낄 수 있는데 뭐 제가 넷플릭스만 봐도 몇 달간 계속 1위였어요, 이게. 현재에서 1위였을 뿐만 아니라 뭐 라디오를 틀어도 이 노래가 골든이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심지어 맞아요.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나오고 최근에 라디오 진짜 뭐 어젠가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골든은 크리스마스 캐롤 버전이랑 합쳐가지고 나온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한데 그 우리 크리스마스의 최고 송은 우리 항상 찾아오는 누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몸 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몸 풀고 벌써. 계시잖아요. 네. 벌써 이제 네. 오실 때가 됐죠. 뭐 문제 누군지 가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이고, 지금 엊그저께 인스타에서 봤는데, 예, 슬슬 몸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죠. 캐리 누나, 머라이어 그렇죠, 캐리 그렇죠. 누나. 머라이어 예.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네네. 그 비트에 맞춰서 나온 그 골든 노래가 또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좀 신선했고, 그리고 뭐 이제 아이들 얘기할 때 이제 저도 직장 동료들과 아이들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이 정말 너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와 이게 정말 글쎄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영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뭐랄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헬로윈 때도 이 K-pop 데몬 헌터스 분장이 좀 많이 그 사람들이 코스튬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좀 저는 다만 그때는 한국에 있어서 그 볼 기회는 놓쳤지만 뭔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흥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음식 같은 것도 예전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도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음식 뭐 런치 뭐 냄새 많이 나는 거는 점심시간에 먹기 좀 애매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김밥만 싸가도 이거 막 나 이거 봤다, 그 K-pop 데몬 헌터스에서 봤다 막 이런 말 나올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문화를 좋아하고 이런 게 느껴져서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봤습니까? 저는 봤죠. 봤군요. 네, 저는 봤죠. 저 보면서 중간에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끝까지 다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로서 평가해보자면 어떻습니까? 볼만한가요? 뭐 애들용일 것 같긴 합니다. 애들용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이들용이죠. 아이들용인 거는 뭐 솔직히 저도 부정할 수 없는데 뭐 아니라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딸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좀 나중에 보고 같이 좋아해야지 막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가족 영화로서 3개 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라님한테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좀 약간 피부로 느껴지는 건가요? K-pop 데몬 헌터스나 피부로 느껴지는 흔히 말하는 한류, 뭐 K-컬처. 왜냐 이게 저는 이제 국내에서 그냥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 이제 이 정도로만 약간 물론 그런 거를 접하는 거라서 인기가 있나 보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대, 이제 이게 좀 약간 국내에서는 그렇게 알려질 때 좀 과장되거나 아니면 어떤 한쪽 면만을 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전과는 달리 정말 흔히 말하는 K-컬처가 해외에서 많이 인기가 있다, 이제 이런 거는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제 직접 해외에 계신 입장에서 어떤지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자면은 일단 넷플릭스를 제가 좀 보는 편인데 그 캐나다 순위에서 1위였던 적이 한 몇 달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적 오징어 게임 요번에 시즌 3보다 더 파괴력이 있었고요. 그게 더 지속력이 훨씬 오래 갔었다, 그러는 점 하나 하고, 라디오에서 당연히 뭐 아파트도 여전히 나오는데, 아파트는 2024년에 나왔더라고요. 그 골든 노래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노래는 심지어 이제 제 동료도 일할 때 차에서 틀어놓는 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왜 그걸 틀었냐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피부가 느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아이들,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일단 그거를. 그래서 저는 피부로 그 점에서 좀 피부에 와닿는다는 거고, 그리고 영화를 저는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한국적인 문화 그런 걸 되게 잘 표현했어요. 이분이 한국 분이시지만 이제 뭐 교포시잖아요. 근데 한국적 요소들을 굉장히 잘 버무려 넣었다, 그 안에. 그래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라면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그 무대 그 브라운드에 막 1월 오봉두가 나오는 거 보고, 와, 이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애정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거 1월 오봉두를 배경으로 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난 그런 저는 좀 감탄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넣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립정원박물관 굿즈들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도 굉장히 생명력 있게 그리고 이렇게 잘 살렸다는 점에서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명소들을 찾아서, 스팟을 찾아서 그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곳들을 또 배경으로 넣을 생각을 한 게, 배경 자체가 또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쎄요, 뭐 다큐멘터리 뭐 그런 거보다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보다 훌륭했다, 거의 최고의 홍보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좀 올드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물론 저희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뭐 물론 근데 저희가 반대로 뭐 어떤 서양의 어떤 문화를 볼 때 과별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서구 문화 그런 면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집 모양을 보고 아 이건 독일식이야, 뭐 이건 프랑스식이야 이런 식으로까지는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 헐리우드 영화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뭔가 그릴 때 아니면 배경으로 할 때 되게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구분하지만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007 Another Day인가요? 거기서 약간 좀 북한이 잠깐 배경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북한군이 악당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뭐 일본도를 뒤에 걸어놓는다든지 약간 좀 물소가 나오죠. 물소. 우리나라에 없는 네네네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아시아 어디야? 약간 이런 식으로 꼭 많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의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런 수준이었다면 그들이 지금은 생각하는 스테레오 타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강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한국적인 거 이제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 딱딱 구분을 하고 이제 그걸 또 문화로 즐기기까지 한다는 수준에 왔다는 게 저는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 방금 이제 1월 오봉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한 한국인만이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외국인들도 그거를 이게 한국적인 문화야, 한국적인 뭐 특징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에 녹여낸다는 게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한국이긴 하지만 그리고 엄연히 외국인이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많이 흔히 말하는 위상이 높아지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관객들이 보고서 이제 이게 한국 거구나 이렇게 뭐 다른 문화 구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배경이 한국이니까 이게 한국의 모습이구나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칼 가지고 이거는 일본 거, 한국 거 이런 것까지 구분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면은 1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려졌는지. 방금 오리엔탈리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간단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은 한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아닌 모습은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뭐 20년도 더 된 일이긴 한데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조난당 행복할 수 없어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화지치고가 나오는 거기에 김윤진 배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해상으로 한국의 배경으로 종종 등장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경복궁이라고 나오는 모습이 그냥 정자 하나 딸랑 있는 그것도 굉장히 동남아풍의 우리조차도 저기가 어딘가 싶은 정도의 거길 경복궁이라고 치고 거기를 찍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쟤들 참 진짜 기본적으로 알아볼 것도 하지도 않고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구나. 알아볼 의지와 생각조차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했던 기억이 뭐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도 대충 하얀 건물 그냥 찍어놓고서 백악관이라고 글자만 넣어 쓰고 그랬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서프라이즈가 복수해주고 있죠. 맞아요. 매주 하고 있죠. 지금은 잠시 멈췄지만 매주 복수했었죠. 맞아요. 그렇군요. 지금 서프라이즈 방송 안 하나요? 제가 잠깐 뭐 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방송. 아무튼 그런 식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의 오리엔탈리즘이 뭐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한국의 어떤 국제적 위상이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다는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알겠습니다.